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네, 1강에서 9가지 질문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 2강에서는 최종 합격자분들이 말하는 합격 포인트 2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보다는 최종 합격자분들의 후기를 바로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다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예요. 기획직무 친구의 최종 합격 후기인데요. 친구는 하나 큐셀 그리고 이랜드 ESI 최종 합격한 친구의 후기예요. 빨간 줄 포인트를 집중해서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특히 하나에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이나 강점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면접에서 임했다고 하죠. 그 결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다음 친구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행원직무 친구인데요. 자,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실제 친구가 보내온 후기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일부만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전체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책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후기에서는 바로 3번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볼까요? 여러 역량을 어필하기보다는 주된 강점 한 가지에 대하여 답변마다 일관되게 어필한 결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이번에는 국내 영업 직무 최종 합격자분의 후기예요.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은행과 코오롱 글러브 최종 합격한 친구의 후기인데요. 친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부분인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빨간 줄을 주목해 주세요. 친구는 추진력이라는 역량을 잡은 뒤로는 모든 면접에서 추진력을 강조했다고 하죠. 여러 역량을 강조하다가 횡설수설하지 않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 결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업관리 직무 친구의 최종 합격 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친구는 현대백화점 최종 합격한 친구의 후기인데요. 친구 후기를 보면은 이번에도 비슷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어떤 단어냐고요? 바로 역량, 강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친구는 하나의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한 결과 검증된 지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여러 역량을 어필하지만 실제로 질문은 몇 개 안 받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일관된 역량을 어필한 결과 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검증되지 않은 지원자가 아니라 검증된 지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이번 내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친구는 큰 방향을 정해서 자소서부터 강점을 녹인 결과 면접 때까지 일관성에 있는 방향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직무의 친구들의 합격 후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직무는 비록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합격 포인트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모든 친구들이 직무는 다르지만 하나의 역량 혹은 강점을 정하여 자소서부터 그리고 면접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이 결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친구들도 장점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직무 관련 경험이 최종 합격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번쯤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다음 4가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소서의 경우에는 글을 잘 못 써서, 면접의 경우에는 말을 잘 못해서, 또는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쟁자보다 스펙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종 합격자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1의 원칙,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합격자분들이 말했던 합격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1의 원칙,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인데요. 1의 원칙이 뭔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의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의 원칙이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의 역량 혹은 강점을 어필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역량, 여러 가지 강점을 어필하다가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합격자분들이 말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1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원칙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일관성의 원칙인데요. 일관성의 원칙이란 1의 원칙과 함께 하는 원칙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역량과 강점을 일관성 있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소서에서는 A를 어필하고 면접에서는 뜬금없는 B를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어진 질문이 많지가 않죠. 최종 합격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원칙, 1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통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9가지 질문을 실제 오프라인 스터디원들에게도 드렸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반도체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1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토대로 제가 답변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과 비교해 가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에서 필요 역량을 물었어요. 어떤가요? 영업 현장, 값 분석력 두 가지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1의 원칙이 뭐였죠? 바로 한 가지만을 어필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강점도 확인을 해볼까요? 강점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어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일관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관성의 원칙은 뭐였나요? 바로 역량과 강점을 하나만을 정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죠. 지원자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어필을 했다면은 필요 역량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필요 역량은 영업 현장, 값 분석력인데 본인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어필하고 있죠.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면접관분에게 면접관님, 반도체 영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업 현장, 값 분석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저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가요?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지원자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4-5번인데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4-5번 질문을 잠깐 답변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었죠. 4-5번에서는 지원자분이 4번에서 어필하고 싶었던 강점을 적어주세요. 자, 해당 친구의 경우에는 이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통한 개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의 원칙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한 가지만을 명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원자분들이 4-5번 답변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해당 지원자분은 한 가지만 명확하게 어필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있었죠. 바로 일관성의 원칙을 대입을 해보면 어떤가요? 지원자분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하지만 해당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분은 또 다른 강점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의 답변을 보시면요. 지원자분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답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자분이 진짜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이왕이면은 4번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분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성과를 냈던 경험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5번부터 7번 답변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5번에서 면접관분이 어떤 질문을 했었죠? 바로 직무상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물었었죠. 지원 친구는 반도체 영업관리를 수행하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을 어렵다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6번, 7번 답변을 보면은 그저 공부를 하고 산업 분석을 해서 그 어려움에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좋은 답변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직무 분석이 된 분들이라면은 그 다음 단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바로 설득의 측면인데요.
면접관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그저 지원자분에게 공부를 하겠다, 산업 분석을 하겠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기대했을까요? 모든 분들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강점을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지원자분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이면 그 강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겠고요. 자격증을 따겠고요. 산업을 분석하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직무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에 저의 강점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면접관분을 설득시키고 확신을 주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 1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통해서 지원자분의 답변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원자분도 1번부터 9번까지 답변해서 1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멘티 답변을 멘토링 후에 정리한 부분이에요. 저희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필요 역량에서 2가지, 그리고 강점에서 1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1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하나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역량과 강점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4-5번의 경우에서도 강점은 1가지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강점은 8번에서 이야기했던 지원자분의 직무상의 강점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무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이 부분을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답변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지원자분의 강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한 명만 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영업 마케팅을 지원한 친구의 답변인데요. 1번부터 9번의 답변을 쫙 볼까요? 먼저 1의 원칙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죠. 친구는 필요 역량을 1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강점 역시도 1가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바로 일관성의 원칙이죠. 3번과 8번을 일관성의 원칙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어떤가요?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8번에서 통계 분석 전공,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느 정도 연결성은 있지만 직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이왕이면 3번에 어필했었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4번 경험에서는 지원자분이 어떤 강점을 어필하려고 했을까요? 확인을 해보니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을 어필을 했는데요. 8번에 통계복수 전공 연결이 되나요? 조금 아쉽죠. 이왕이면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여줘서 면접관분에게 확신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5번부터 7번까지도 볼게요. 지원자분은 직무상에서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극복 방법, 대응 방법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근거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얼핏 보면은 지금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데이터, 통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왕이면 뭐라고 했었죠?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해당 경험에서도 지원자분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을 높여주고 확신을 준다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도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필요 역량 그리고 강점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아까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번에 바로 지원자분의 답변을 통해서도 점검을 해보세요. 필요 역량은 1가지였나요? 강점은 1가지였나요? 그리고 이 강점과 역량이 일관성을 지켜주고 있나요? 그리고 4-5번에서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 강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저 여러 가지 강점만을 보여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지원자분이 설득을 하려면 일관된 답변을 통해서 무엇 하나만큼은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5번에서 7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의 원칙, 일관성을 통해서 지원자분의 강점인 특정 강점으로 그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2명의 친구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화면을 잠시 멈춰 두시고요. 여러분도 지원자분이 하셨던 답변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가이딩을 해드릴게요. 먼저 1번에서 3번 그리고 8번에서 9번 답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아요. 바로 필요 역량이 한 가지인지, 그리고 지원자분이 8번에서 어필했던 강점은 한 가지인지, 마지막으로 필요 역량과 강점이 일관성은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4번 경험을 물었던 부분인데요. 4번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되냐고요? 이번에도 세 가지 측면이에요. 4-5번이 중요해지는데요. 지원자분이 8번에서 어필했던 그 강점과 연결시키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조금 전 친구들 사례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떤 경우냐고요? 바로 4번 경험을 통해서 A도 어필하려고 하고 B도 어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강점을 보여주려고 경험을 정리한 경우죠. 이왕이면은 8번에서 어필했던 강점 그 한 가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서 7번까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때 5번에서 7번까지 답변을 점검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지원자분의 강점이 바로 이 어려움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일치하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지원자분의 강점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1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 9가지 답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1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처음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출간한 이 책에서는 이 2가지 원칙을 지원자분의 답변 그리고 자소서 답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고요? 바로 이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